안녕하세요. 저는 사려 깊은 수다의 박정은 소피아 수녀입니다. 저의 이 다락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그 9번째 강의로요, 그 중년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어떠신가요? 한국은 장마라고 들었는데요. 어, 이곳은 여름과 가을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릴케의 가을날이라는 시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정말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들이우시고 들판 위엔 바람을 놓아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영글도록 명하시고 이틀만 더 남극에 햇빛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주시고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송이 속에 스미게 하소서. 저는 요즘이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뭔가 급한 마음으로 햇빛이 있는 동안 정말 이 마지막 빛으로 벼가 있고 또 이렇게 포도가 익어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중년이라는 것은 정말 위대했던 여름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빛으로 그 무언가를 잊게 하는 그 수확으로 가는, 그래서 그 강한 햇빛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무언가를 기원하는 그런 시간, 저는 그런 시간을 중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년을 제가 중년의 영성, 중년은 어떤 시간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저는 그 관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마흔을 이렇게 살아갈 때 사실은 가장 바쁜 나이입니다. 내가 선택한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 햇빛을 쏟아 부어야 하는, 그래서 그 농부의 마음은 바쁘고 어떤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서는 어떤 그 관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어떤 그 과제를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중년을 맞는 많은 여성들에게 또 많은 분들에게 그 권하고 싶은 그 노래는 그 고려 가요인데요. 그 청산별곡입니다. 거기 특별히 그 2절에서 이런 연이 나오죠. 가던 새 본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익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그리고 나서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혀거를 들어라.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새, 가던 새가 이제 이렇게 물 아래 비친 그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열심히 달렸던 새고, 어떤 새는 막 훨훨 날았던 새고, 어떤 새는 주춤주춤 날다가 또 날개가 찢기고 또 부러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개를 가지고 물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내려다 보는 게 20대나 30대의 어떤 내 막 야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손에는 그 익묻은 장글란, 이끼 낀, 혹은 낡은, 혹은 이제 부식하기 시작하는, 혹은 이제는 구식이 되어버린 어떤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고 생각했던 어떤 도구를 이렇게 가지고 마치 무슨 폐잔병처럼,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물을 내려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년의 위기를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이렇게 가던 새처럼 멈추어 서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나를 이렇게 내려다 본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낡은 잉 묻은 장글라는 무엇일까요? 나와 늘 함께 했고 또 지금도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지지하는 혹은 내가 들고 가는 이 잉 묻은 장글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도 늘 하던 대로 나의 일상을 해 나가다가 이렇게 바깥에 난 부엌을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듣는 거예요. 사슴이 해금을 타는 소리를 듣는, 너무 아름답죠? 네. 여기서 사슴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내 영혼일 거예요. 그죠? 내 영혼이 나에게 건네는 어떤 소리를, 노래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중년이라는 나이를 거북해, 난 이제 젊지도 않고 어정뛰어, 뭐 해놓은 것도 없고 마음만 급한 그런 중년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 삶에서 잠깐 나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나와 함께 했던 이 시에서, 이 노래에서 잉 묻은 장글날이라고 표현한 도구, 또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의 중년을 이렇게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럼 중년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년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떤 1차전을 이렇게 마감하고요, 내 2차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상 속에서 많이 지쳤다면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이라고 아마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2차전에 인생이 시작될 때 새로운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그 새로움들을 알아챌 수 있도록, 그것들이 온다는 것을 내가 기대할 수 있도록 어떤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중년의 영성일 것입니다. 아직은 젊지만, 그렇다고 꼭 젊지만은 않은 이 시간에 40대를 보내는 여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움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 내 인생의 새로움을 찾아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것,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거죠. 말하자면 열심히 달려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돌보고, 또 직장에 나가고, 직장에서도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또 저녁을 차리고, 또 저녁을 먹고, 또 지쳐서 잠이 들고, 아침에 또 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처음에는 행복했고 기뻤고 내 삶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게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면서 지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럴 때 계속 달려갔는데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숨이 찰 때, 그때는 잠깐 내려놓고 내가 숨을 내쉬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 중년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눈치채어야 합니다. 그래서 숨을
내리시고 주변을 돌아다 보실 때 갑자기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왜 그렇지? 라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어? 나는 왜 이거를 했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아, 나에게는 중년이 오고 있구나. 그 릴케가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시간이 지금 오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빨리 알아채야 된다는 거죠. 사회가 가르친 나, 또 그 가정에서 나에게 주입했던 어떤 메시지들, 우리는 사실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 안에 열심히 맞추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어떤 순간에 숨이 차고 뭔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으면 나는 이제 내 삶을 좀 정리해야 되는 때가 왔구나.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어떤 것을 맞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 왔구나 라는 것을 얼른 눈치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내가 의문부호를 찍게 될 즈음이면요, 어떤 면에서 내가 몰랐던 새로운 내가 이렇게 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칼 융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너의 영혼이 굉장히 남성성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거의 그림자인 여성성이 이렇게 오는 시간이다. 네가 여성성을 많이 쓰고 살았으면 이제 남성성을 이렇게 갖게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어떤 그 굉장히 생각하지도 않은 내가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모습이 난 너무 좋은데 왜 난 이렇게 이상한 모습이 갑자기 왜 올라오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또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순간이 되면 사실은 그 모습도 있고 이 모습도 있게 되는데 그 중년이 참 그 뭐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기는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약간 극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그것도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을 때는 내가 이렇게 눌러놓는 것들이 있죠. 이 사회에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 교육생이니까 인생의 교육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전반전이라면 이 중년의 시기에 그 내가 받은 교육 그 프로그램들을 한번 다 이렇게 풀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택할 것은 무엇이고 또 버릴 것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챙겨보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새롭게 올라오는 나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 내가 알던 나와 새롭게 올라오는 내가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갈 때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앞으로의 삶, 다가오는 내 삶이 조금 편하고 좀 성숙하고 또 그리고 조금 통합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년은 굉장히 영적인 가능성이 많은 시간이고요. 또 동시에 굉장히 위험하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폭력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님께서는 뭐 40이면은 인생에 이제 그 미혹함이 없는 시기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또 우스갯소리로 40에는 온갖 다이너마이트들이 막 터져서 그 유혹이 너무 많은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좋은 기회이겠죠. 내가 누군지를 좀 더 알아가고 내 삶의 모양을 잡아가는 어떤 그런 힌트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일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말고 이런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과 지금 올라오는 가치들 사이에서의 충돌을 조금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조금 수용해 가면서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좀 만나야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한 가지 작업하고 하나는 같이 한번 이렇게 명상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트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20대나 30대 때 혹시 굉장히 좋아했던 단어가 있었는지요? 아이고, 난 모르겠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내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라든지, 뭐, 일기를 쓸 때라든지, 참 좋아했던 단어가 혹시 있는가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번 내가 살고 싶었던 내 삶의 모습들을 한번 적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소녀 때 가졌던 꿈을 기억하세요? 청년 시절에 내가 원했던 삶, 내가 그렸던 어떤 것들, 나의 미래, 장래 희망, 이런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본질, 또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매일매일을 살 때 그때는 어떤 느낌이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젊었을 때, 내가 살았을 때 내 삶의 결은 어떤 것이었나요? 불안함? 그래도 행복했는지, 또 아니면 슬픔이 많았고 절망이 많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차곡차곡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배우자나 연인을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또 그때 내가 정말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나,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한번 내 손을 보세요. 지금 내 손에 그런 가치들이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졌습니까? 그 사라진 가치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인생을 또 이렇게 보기 위해서, 여기서 새롭다는 것이 뭐 완전히 내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통합해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작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모두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서 이렇게 아름다운 숲이 보입니다. 예, 파란 숲인데 그 숲을 이렇게 따라서 걸어 들어갔어요. 조그만 길을 따라갔는데 길 바닥은 굉장히 폭신폭신합니다.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그 폭신한 그것이 이끼일 수도 있고 또 나뭇잎일 수도 있겠어요. 거기를 이렇게 팍 걸어가는 그런 소리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나무 사이에 나무를 기대고 어떤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매우 피곤해 보이고 처음에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새인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그냥 쉬고 있는 새입니다. 그 새에는 무슨 색깔입니까? 또 새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새가 지금 조금 지치고 또 피곤하고 또 길을 잃은 것 같은 지금의 나라면 그 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새를 바라보시고 또 그 새와 함께 이제 먼 곳으로, 또 아주 높은 곳으로 또 다 같이 비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